당연하게 학습지 내용은 이번 중간고사에 느끼셨겠지만 정말 달달 암기하셔야 됩니다. 완벽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각각의 시험에서 안녕하세요. 저는 수자국어학원에서 대원고등학교 내신을 담당하고 있는 김가온 강사라고 합니다. 이 영상은 1학기 중간고사 총평 및 기말고사 대비 전략에 대한 영상이고요. 가볍게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고사 총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문항들에 대한 세부적 특징, 다음으로는 기말 대비 전략에 대해서 언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출제 의도와는 다르게 체감 난이도는 높았다 입니다. 문항 배치를 보면 좀 알 수가 있는데요. 문법 영역의 비중이 상당히 컸습니다. 총 27문항 중에서 객관식 10문항, 서답형 2문항이 문법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문법이 출제되면 학생들은 그냥 난이도와는 별개로 그 시험을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시험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도 했고 문법 부분의 비중이 컸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부담감으로 좀 작용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학습지 활용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굉장히 높은 편인 게 학교에서 배부한 학습지 개념을 그대로 적용해서 실제로 학교에서 써놓은 학습지의 답이 시험 문제의 답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원고등학교는 학습지를 좀 많이 활용을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공부를 할 때 학습지를 좀 충실하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문학 출제 양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좀 난해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당연하게도 작품에 대한 핵심 개념, 기본 문제들이 들어가 있지만 보기를 주고 그 보기를 해석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외부 지문도 2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 지문 출제된 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부 지문이 나온 시를 보면 선택지가 조금 해석하기 힘들게끔 작성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고난도 문제는 문학 문법 모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제 보기를 제시한 그런 외부 지문이 문학의 경우가 되겠고요. 문법 같은 경우는 거의 시험 막바지에 추가한 품사 부분에서 좀 고난도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체감 난이도가 저는 상당히 높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학습지를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소설의 이해라는 프린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출제된 게 이제 11번, 그 다음에 서답형 1번이 출제가 되었는데 그게 학습지에서 내놓은 본문 자체를 그대로 문제에 넣어놓고 답까지 똑같이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습지를 좀 공부한 친구들은 그 문제를 딱 본 순간 답에 뭐가 들어갈지 알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품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23번, 24번 문항을 보시면 학습지를 토대로 보시면 그 예문들이 아예 똑같이 일치한다는 거를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부터 기말고사 공부하실 때는 반드시 학습지를 좀 많이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외부 지문 같은 경우는 이제 선지가 아까 까다롭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보통 외부 지문 나오면은 한두 개의 선지만이 시적 상황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보통 표현상 특징만을 비교하는 선지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모든 선지가 그 외부 지문과 본문을 연결해서 시적 상황을 비교하고 아예 보기에서 주어진 관점 자체에서 비교하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관점을 비교하는 문제는 김춘수의 꽃에서 출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 시에 대해서 해석하는 거를 되게 어려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품사 부분 고난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학습지에 품사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긴 했지만 그런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새로 출제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 문제가 고난도 문제가 되겠는데요. 사실 학생들이 그 한 장짜리 학교 프린트를 통해서 품사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거라고는 저는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품사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도 있고 또 그리고 그 문제 유형을 보시면 주어진 자료를 해석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품사를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본인이 그
그 주어진 표 안에서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를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서 좀 더 애를 먹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요구되는 건 침착하게 좀 선지를 끊어서 대응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부적인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그러면 앞으로 기말고사 대비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이게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시험 범위가 적으면 사실 각 작품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파고들거나 심층적으로 파고들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좀 몇 문제, 특정 어려운 몇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학습지 주는 것만 암기한다거나 그냥 가볍게 개념만 보시지 마시고 평소에 이제 모의고사를 풀거나 아니면은 뭐 내신 문제를 풀 때 내가 낯선 작품이 있다 싶으면 그런 낯선 작품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 연습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학습지 내용은 이번 중간고사에 느끼셨겠지만 정말 달달 암기하셔야 됩니다. 완벽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각각의 시험에서 기본 문제라고 판단되는 것들을 맞춘 후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고난도 문제들을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낯선 작품에 대해서 이제 시적 상황 자체를 이해해야 될 겁니다. 그 외부 지문의 선택지들이 이번 시험만의 특징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형 고등학교에서 외부 지문으로 출제를 해놓고 혹은 보기를 던져주고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을 보면은 일반적인 다른 학교들이랑은 굉장히 다른 느낌입니다. 단순하게 표현상 특징, 화자의 정서를 비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조금 주관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번 기출을 버리지 마시고 그 외부 지문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석을 낱낱이 해보시는 걸 전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 총평 그리고 기말 대비 전략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